좋은 아침인 게 너무나 다행인 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고요. 저는 이제 캔디를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시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원래는 그 7시간은 캔디에서 엘라까지인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인 누아라엘리아로 갑니다. 아침 8시 뭐 몇 분쯤에 있는 기차라서 사실은 뭐 여기가 기착지가 아니다 보니까 콜롬보에서 출발한 열차가 거쳐 오다 보니 언제 올지 모르고요. 뭐 엊그제 탄 알아온 얘기는 뭐 20분 30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 중인데 이 아름다운 기찻길을 여행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아우 매연 예상대로 저녁 시간에 비가 오고 낮에는 좀 개요. 그렇다고 오늘 날씨가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안개 사이로 해가 비추고 있기는 합니다. 누아라엘리아 쪽은 해발 한 1800m에서 2000m쯤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녹차 중에 뭐 하이랜드라고 이야기하는 뭐 1800m 이상에서 자라는 최고급 녹차들이 찻잎들이 여기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밭이 있고 뭐 티팜, 티가든 이런 게 많고 티팩토리도 많고 이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여행의 하나의 목적지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일단 기차에서 아침으로 먹을 간단한 주전부리랑 요깃거리를 좀 사러 왔는데 와,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문을 연 데가 별로 없네요. 여기 도너츠가 되게 촌스러운 맛인데 제 입맛에 맞는 아주 찰지고 단맛이 좋더라고요. 일단 케이크를 여기는 덩어리로 만들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무게를 달아서 팔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촌스러운 맛에 달달한 게 괜찮더라고요. 땡큐. 뭐 빵 몇 가지랑 물이랑 해서 460 나왔네요. 그러면 한 1,800원, 1,9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물가가 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물가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 루피 환율이 스리랑카 루피 환율이 완전 널뛰기 중이라 사실은 몇 달 전 정보조차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1000이 2000이 되고 2000이 3000이 되는 요즘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2등석 지정석을 물론 예약이 더 비싸다고 해요. 2등석 지정석을 2000루피에 샀는데 뭐 사실 역에서 끄는 거지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게 아니니까 맞는 가격이겠지만 그래서 뭐 열차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 아마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데도 소요시간이 다르고 금액이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예약을 했는데 이 스리랑카 기차표의 특징이 기차표에 인쇄되는 내용이 진짜 부실합니다. 몇 글자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리고 기차 시간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좌석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정말 녹음하기 힘들어요. 스리랑카에서는 버스들이 종횡무진 누비고 다녀서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기차표 예약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라 가벼운 마음으로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기차역에 가면 또 몇 번 플랫폼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타야 할 코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뭐 여기는 각 코치 간 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석 티켓이 많다 보니까 입석 그 승차권 소지자들이 좌석 쪽으로 못 오게끔 하려고 그러다 보면 반대로 이제 좌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칸마다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되니까 처음 탑승할 때 정 위치에 제대로 된 코치에서 딱 타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며칠 뭐 편안하고 여유 있게 캔디를 다녔고요. 이름만큼이나 예쁜 도시라는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큰 도시라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뭐 편하게 쉬다가 이제 또 다른 도시 누아라엘리아로 갑니다. 캔디역에 왔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서양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일 티켓을 구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당일 티켓이 싸고 혹시나 좌석이 없어도 딱할 티켓이라서 아마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광판도 있고, 아마 저게 바둘라행이라 아마 8시 45분에 출발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죠, 이거. 되게 아날로그한 전광판입니다. 그래도 뭐 플랫폼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8시 15분에 저 바둘라행이 제가 가는 누아르엘리아 가는 열차거든요. 2번 플랫폼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굉장히 정겹고 아날로그틱한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1등석 타는 사람들은 나름 쾌적한 에어컨도 나오는, 에어컨은 틀어주진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대합실, 대기실이 따로 있네요. 1등석 돈 받을만 하네요.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 아저씨 왜 레이디로 들어가지? 뭐야, 남녀 차별인데요? 레이디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기차가 일로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간대요. 스리랑카의 댕댕이들은, 근데 사실 니네는 댕댕이라고 하기 좀 크지 않냐? 덩덩이들은 아침부터 부지런합니다. 매점도 있어서 뭐 간단한 간식거리는 충분히 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디역에 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도시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근데 어떤 도시들은 진짜 볼 게 무궁무진하고 관광지로서 정말 각광을 받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 또 어떤 도시들은 진짜 볼 건 없는데 희한하게 도시 자체가 좋아서 거기서 머무는 게 되게 좋고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빠이 같은 데죠. 딱히 빠이에서 뭘 볼 게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다 시시해요.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빠이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머물기 좋고 거기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캔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캔디. 뭐 스리랑카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뭐 그 유명한 불치사가 있기도 하고, 스리랑카 내 최대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은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불치사 하나 끝이고요. 뭐 호불호가 갈리죠. 식물원 같은데, 물론 저는 어제 비싼 돈을 내고 다녀오긴 했지만 그냥 한 번은 와볼만 하다, 뭐 두 번은 안 가더라도 한 번은 와볼만 하다 정도의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 캔디가 막 대단히 뭐 엄청나게 볼거리가 많은 이런 도시는 아닌데 왜 여기가 관광도시로 유명할까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전주, 경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문화재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도시 자체가 그들의 향수 속에 있는 어떤 스리랑카의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사실은 저는 스리랑카의 전통 문화나 스리랑카의 전통 양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발리나 이런 데처럼 아주 독특한 조형미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아시아, 그런데도 분명히 인도와는 다른,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의 문화라는 건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도는 뭐 불교의 발생지긴 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영향은 진짜 미미했고, 진짜 수천 년 동안 힌두교 문화와 힌두교라는 베이스 위에 조성된 문화권, 그거에 따른 어떤 건축이나 뭐 이런 양식들이 만들어졌는데, 스리랑카는 엄연히 2000년 전부터 불교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종도 비슷하고 타밀족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색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도와 스리랑카는 아주 달라요. 저도 계속 이 영상들을 통해 얘기하는 거지만 뭐 오기 전에 스리랑카나 인도나 뭐 남인도와 비슷한 뭐 섬나라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반도에 제주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듯이 그런 느낌 정도로 사실은 좀 생각했었는데, 와서 느낀 건 사실은 스리랑카는 아시아의 그 어떤 쪽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도시의 풍경이나 뭐 전통 건축물이라거나 어떤 문화재 뭐 이런 유적들을 가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스리랑카에서밖에 볼 수 없는, 특히나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캔디라는 도시가 명확하게 스리랑카의 전통은 뭐 이런 거야, 스리랑카의 뭐 전통 건축이나 어떤 양식들은 이런 거야라고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달라요. 뭐 태국이랑도 다르고 당연히 인도랑도 다르고, 그런 면에서 스리랑카는 굉장히 고유한 이 작은 땅, 작은 국토지만 굉장히 고유한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 자체 아이덴티티일 거고, 그래서 나 남인도 갔다 왔는데 스리랑카는 안 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오산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남아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라고 하면 주로 이제 미얀마, 뭐 스리랑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아무튼 전혀 다른 뭐 인종으로 보면이야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화권이나 어떤 색채나 이런 뭐 이런 나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혀 인도하고는 달라서 스리랑카만의 색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하실 분들은 인도와는 그렇게 접점이 별로 없는, 물론 뭐 힌두교 사원이 여기저기 있긴 한데 그 규모도 크지 않을 뿐더러 그게 이 어떤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니면 다닐수록 이 뭐 치마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미얀마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오히려 인도보다는 미얀마랑 더 비슷한 부분도 많고, 이 스투파들도 그렇고요. 여긴 다고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형태들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요 세 나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커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음식들이라, 그 음식은 좀 인도랑 비슷한데 거기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뭐 타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인도 음식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하고, 캔디라는 지역은 그렇다는 거. 딱히 무언가 대단히 볼거리도 있진 않지만 그냥 걸어다니는 도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스리랑카의 여느 지역과는 전혀 다른 느낌. 그러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즐겁고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차가 들어왔고, 제가 탈 기차가 아마 이 세컨 클래스 G일 겁니다. 기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9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야 되나요? G9 윈도우 6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기차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와, 이번에 선풍기도 직방으로 잘 돌고 되게 아늑하고, 아누라다푸라 갈 때 탔던 기차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요. 이 기차는 되게 좋은 기차네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쓴 돈 중에 제일 만족스럽게 쓴 돈이 이 기차표를 2등 칸으로 끄는 것 같습니다. 1등 칸은 에어컨 때문에 창문이 안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 2등 칸은 좌석도 좁은 데다가 창문도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서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촬영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4시간 정도 가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좌석 앞칸도 굉장히 넓고 의자도 많이 누워져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누라다푸라 가는 기차 타고 진짜 실망했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기차도 있네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좋으니까 비싸겠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빈자리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사람들의 들뜬 표정은
좋네요. 어디로 떠난다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죠. 다행히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이러다가 물론 비가 있다 오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디어 기차는 출발하네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되게 피곤하긴 했는데 와,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졸을 수가 없네요. 죽는 시간마저 너무 아깝습니다. 도착할 때가 다 되니까 또 비가 오네요. 약속이나 하는데 12시면 항상 비가 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목적지는 다 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내일 한번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에 상관없는데 제가 내리는 여기 나노야라는 역인데 나노야역에서 누아렐리아까지는 툭툭이나 버스는 타고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또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뭐 잘 가면 되겠죠 뭐. 그래도 비 오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와! 드디어 누아렐리아 코앞에 있는 나노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타는 사람들도 많네요. 아마 엘라까지 가는 분들 사람들이 많겠죠, 여행객들이. 와우,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갈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깝깝하네요. 어우, 여기 사람이 되게 많고 붐비입니다. 전 저만 내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내리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도 뭔가 예쁜 구간에 비 안 오는 상황에서 딱 끝내고 나니까 제가 딱 도착하니까 비가 오네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가 아니라 저 6km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나가려면. 와,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버스 와, 또 처마 밑에 고양이 신세입니다. 또 참 어렵네. 어쨌든 이동은 해야 되는데 비는 되게 오고 항상 툭툭 기사들은 이따다 싶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죠. 평상시에 500원 갈 거리를 지금 1200, 뭐 1000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 비가 이렇게 내리다 좀 있으면 그칠 거라서 비가 그치면 이동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비 좀 맞고 걸어가는 거죠 뭐. 저 너머에 가면 버스 승강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How much is the center? Yes. How much? Center. Nuarelia? Yeah, Nuarelia center. 1,000. Which place you are going? Huh? Which place you are going? You are going to hotel? Yeah. What is your hotel name? 프로빌라 맥스? Sorry? 프로빌라 맥스? Come here. 예. Come inside, sir. Raining too much. 프로맥스 빌라. Yeah. I give the trophy direct. You give me Huh? 1,000. I give trophy. I know the hotel. Okay? Yeah. You give me normally 1,000 rupees. I How give much? direct. How much? 1,000 rupees. Direct are you? Expensive. How much you want? I want to share. No share now. Any time, no? How much you are giving? Hi sir, how are you? Do you need transport sir?
I want to bus. Yeah, you're going to Norelia? Yeah, Norelia. You have any places? Huh? You have any place? No. You have a booking, the hotel? Yeah, already booking. Yeah, what is the hotel name? I have Provilla Max. Villa. Yeah, Provilla Max. Yeah, just you can show me the map, please. Yeah, I know. I have a took. Give me just 600 rupees. I can refer you. Huh? Just 600 rupees. 600. Okay. How many person? You only Okay, 500. 500. Yeah. Yeah, 600 is a lot of cheap. No, 500. Okay. You can come. I am go for you. Yes, Okay. Where? Yeah, upstairs. Careful, huh?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How many days stay here, sir? Maybe 2 or 3 days. 2-3 days. Yes, please come. There's raining. No. Carefully. Maybe this is a small vehicle, okay? Put the backside. Yeah, oh, is there water? Yeah, little bit. Okay. It's okay? Yeah. Hi. Hello. 당연하게도 이 툭툭 타는 친구야 저를 싸게 데리고 오는 이유가 당연히 내일 툭툭으로 여기 투어하라는 의미겠지만 사실은 투어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편안하게 걸어 다니면서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스쿠터를 렌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서 스쿠터 렌트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무사히 숙소에 왔는데 숙소가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숙소예요. 1박에 10,000원 정도의 도미토리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예쁘고 주인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디테일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숙소를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제가 머물 곳은 여기고요. 와,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핫샤워도 있고 화장실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와, 진짜 이런 게 성격 나오는 거죠. 뭐 엄청 친절하시네요. 아마 여기 며칠 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그렇죠. 숙소는 무조건 주인분들이 친절하셔야 돼요. 제가 다녔던 그 어떤 숙소의 침구류보다도 깨끗하고 와, 무려 이 깨끗한 담요까지 줍니다. 숙소가 마음에 드니까 너무 비교되네요. 캔디 숙소는 숙소 주인장 잔소리 들으면서 버텼었는데 와, 여기 너무 좋습니다. 비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안 그치네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일단 나와봤습니다. 숙소에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수다 떠느냐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들이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안 믿는 걸 한국 사람이 네가 왜 믿냐고, 자기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아무튼 여행 다니면서 진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는 처음 보네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시티 쪽, 센터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있는데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려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아침까지만 해도 더워해서 선풍기를 틀고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왔다고 갑자기 추워 하고 두꺼운 잠바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쾌적하고요. 기온은 아마 지금 비가 와서 더 좀 춥게 느껴지는데 비만 안 오면 더없이 선선한 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면서 조금 풍경을 보긴 봤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너는 스리랑카 갔다더니 왜 보성에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죄다 녹차밭이 많고요. 여기가 이제 하이그라운드 티라고 해서 여기서 재배되는 차들이 스리랑카 내에서도 최고급 차로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해요. 제가 머무는 숙소가 시내 중심가는 아니네요. 일단 숙소에서 여기 스쿠터 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하길래 아마 내일 날씨 보고 툭툭은 8,000, 10,000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8,000루피, 10,000루피 이렇게 하루 돌아주는데, 근데 스쿠터는 2,300루피 정도라고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좋아서 아마 스쿠터를 타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물들이 이렇게 좀 오래된 유럽식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듣기로는 여기 기후가 워낙 선선하고 좋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아예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유럽의 한적한 시골 느낌이 좀 나요. 누아라엘리아가 워낙 기온이 선선해서 과일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요. 뭐 이렇게 선선한 데 오면 항상 꼭 사과가 유명하긴 하던데 저는 여기가 유명하더라고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덴파라두. 툭툭이 기사가 여기 꼭 가보라고 하던데. Here is a very famous restaurant in Nuarelia. Many people recommend here. Come in. Yeah, okay. So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So find your place inside. Yeah. 아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메뉴를 알려주고 마치 외웠다는 듯이 줄줄줄줄 뭐가 들었고 얘기하길래 일단 믿고 맨날 똑같은 꼬투를 시켰고요. 그리고 맥주가 있네요. 뭐 좀 비싸긴 한데 땡큐. 그래도 여행 와서 처음으로 음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 근데 맥주 진짜 크네요. 비가 대충 그친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뭔가 시내 구경 한번 하러 나왔다가 밥만 먹고 가게 생겼습니다. 하염없이 비가 옵니다. 비가 그쳐야 숙소로 갈 텐데 점점 많이 내리네요. 여기서 툭툭 타기는 좀 아까운데. 밥 먹는데 되게 시끄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결국 기다리다 비가 안 그쳐서 비를 맞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며칠 전에 걸렸던 감기가 또다시 걸리진 않겠죠. 추운 동네에 와서 비를 맞으니까 비도 엄청 차갑습니다. 더운 데서 비 맞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던데 추운 데서 비 맞으니까 엄청 춥습니다. 차라리 오늘 비 많이 오고 내일은 비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습니다. 와 입김 납니다. 스리랑카에서 내 입김을 보게 될 줄이야. 비가 오는데도 이쁘긴 이쁩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숙소도 너무 편하고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비 맞으며 가는 걸 엄청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나는 괜찮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뿐. 아우 정말 그래도 재밌네요. 이렇게 비 맞는 날이 1년에 얼마나 되겠어. 참 아이러니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패딩을 입을 줄이야. 사실은 스리랑카 가는데 패딩을 챙기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아니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패딩이라니. 근데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쌀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패딩을 챙겨서 가지고 오긴 왔는데 와 너무 일찍 게시한 느낌이기는 해요. 여기가 생각보다 비가 오니까 춥고 쌀쌀해서 아마 침낭도 덮고 이 패딩도 입고 그러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